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다 가려져 있는데 와. 네, 저는 이마를 이렇게 내리면은 이게 사실 머리카락으로 가리는 거라 여기가 많이 겨 있어요. 이 탈모 종류에 따라서 흔히 내가 하는 탈모와 남이 먼저 하는 탈모가 있는데 M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하는 탈모고요. 네. 정수리라든지 가마 주변의 탈모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먼저 하는, 남들이 알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탈모.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정수리를 직접 보지만 우리 스스로는 매일 정수리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 그게 뭐냐면은 네? 볼륨을 보는 거예요. 머리를 감고 내가 앞에서 봤을 때 머리의 높이가 점점점 낮아진다, 볼륨이 줄어든다 했을 때는 정수리 탈모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오시는 게 좋죠. 형 봐봐, 나 여기 딱 붙어 있지. 아이 머리통 아니야? 아니 여기 지금 머리통 바로 붙어 있잖아요. 여기 진짜 바로 머리예요. 형 만져봐요 여기. 이야 너무 얇잖아요. 네, 그냥 보기에도 이거는 얇으면 탈모가 진행이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탈모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탈모가 되면서 머리카락이 빠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턴오버가 좀 빨라지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탈모는 머리카락을 얇게 그리고 더 짧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아예 모발이 없어지게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느낄 수 있는 건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나는 진짜 심각한 거야. 난 진짜 얇거든요. 나도 심각한 거야. 나는 앞에가 점점 이제 막 그렇게 저는 탈모에 대한 되게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건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머리를 조금 이제 내려서 가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없었는데 한 번씩 바람 세게 부는 날이나 이런 거 비 오는 날 축구하면 여기가 아예 막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 고민이 막 와 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런 날 제일 많이 해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모발 이식도 이식이지만 사실 약 먹어서 그 약물 치료도 사실은 좀 있잖아요. 저도 결혼하면서 한 2년 정도 그 약을 좀 먹었었어요. 그 프로페시아고 약간 카피약을 먹었다가 조금 그래도 효과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빠지는 느낌이 안 들었다가 2세 준비를 좀 하면서 살짝 지금 중단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더 우수수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기분 탓인가요? 실제로 좀 이게 약물 효과가 좀 떨어진 건가요? 실제로 우리가 약을 먹는다는 거는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붙잡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래 빠져야 될 아이들이 이 약으로 인해서 붙잡혀 있다라면 약을 끊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안 빠졌던 것들이 한꺼번에 빠질 수가 있어요. 놔주는군요. 그렇죠. 아. 얘들이 힘이 놔주면서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원장님 제가 아이 계획, 자녀 계획이 있어서 약을 당분간은 못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남자 셋 다 잘 크고 있고요. 오, 네. 네, 제가 약을 먹은 지 벌써 한 15년 정도가 됐거든요. 아 약을 드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라인도 너무 예뻐요. 네. 심으신 건 아니고 약물로 심은 막. 건 아니고요. 어머.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먹는 약 때문에 흔히 임신에 문제가 생기거나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용량이 되려면 많은 양의 이 정액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정액의 양이 조금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워낙에 줄었던 분들이라면 요거는 비뇨기과에 한번 가서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자녀 계획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와서 먼저 탈모 상담 받으시고 네. 탈모다 라면은 비뇨기과 가서 정액 검사 한번 받으시고 괜찮다 그럼 그냥 편하게 계속 드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건 문제가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죠. 일단 뭐 저는 완벽하게 고민 해결한 것 같고요. 저도 이것도 사실 고민이었지만 네. 저희 고민은 또 따로 하나가 있는 게 샴푸를 할 때 네. 어떤 날은 한 보름 동안 정말 많이 빠지는 날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날은 거의 한 2, 3개월 동안 뭐 머리가 몇 가닥 안 빠지고 혹시 샴푸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 시즌 아니니까 털갈이 시즌. 아 털갈인가 이거? 네. 좋은 샴푸가 있나? 뭐 이런 거를 조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사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사람들도 일종의 털갈이를 해요. 겨울에서 여름 넘어가고 여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요때 조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문제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빠지고 나서 어떤 머리카락이 나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하죠. 빠지고 나서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얇은 머리카락이다 라면은 탈모가 점점 진행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머리카락이 난다 라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정도까지는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하루에 빠지는 양으로 봤을 때 100개까지 빠지는 거는 정상적이라고 보시고요. 네. 빠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네. 라면 병원에 한번 오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물어보셨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머리를 어떻게 감는 게 좋냐, 네. 또 어떤 샴푸를 쓰는 게 좋냐. 샴푸 때문에 탈모가 예방된다라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제가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원체 탈모 샴푸가 요즘에 많이들 나오니까 이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탈모 샴푸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화장품이라면 사실은 거기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네. 다만 우리가 샴푸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은 우리가 씻어주는 거죠. 씻어주는 거고, 우리가 그 씻어주는 역할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탈모인들은 쓰는 샴푸가 조금 더 달라야 돼요. 특별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샴푸라고 했을 때 머릿속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엘라스틴, 찰랑찰랑, 그렇죠, 전지현 그렇죠. 씨. 그게 항상 우리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샴푸로 떠올랐을 때 제일 첫 키워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탈모인들은 그런 것들을 욕심내면 안 돼요. 아유, 상관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찰랑찰랑 무슨 기대 풍성풍성만 하면 돼요. 찰랑찰랑과 풍성풍성은 사실은 상극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찰랑찰랑하기 위해서는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다 코팅을 해야 돼요. 머리카락에는 작은 돌기들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카락을 하나를 잡으시고 얘를 방향대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쓸어내리면 그러면은 잘 따라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나를 잡고 안쪽으로 다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탁 하고 걸리죠. 네, 그게 뭐냐면 돌기예요. 돌기들이 하는 역할은 머리카락에 돌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빛이 난반사가 돼요. 돌기 따라서 어떤 거는 표면에 튕기면 이렇게 튕기는데 돌기에 튕기면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금 이 빛을 난반사시켜서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돌기끼리 서로 엉키면서 약간 더 부한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돌기를 코팅을 해주면 이 난반사가 안 일어나니까 반짝반짝하게 되고요. 그리고 걔들이 서로 안 엉키니까 쭉쭉 떨어지죠. 찰랑찰랑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쭉쭉 떨어진다는 얘기는 상우님 개념에서는 머리가 더 죽게 될 거예요. 더 딱 붙죠. 네, 그래서 최악이죠. 네. 근데 그렇게 스님을 할 거면 머리를 왜 심어요? 그렇죠. 이참에 담배를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끊으세요. 네. 네, 유튜브에 담배 끊는 컨텐츠 올라오고